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ANN에서 트레이닝 어떻게 오메가 바이어스 그 파라미터들을 학습하는지 트레이닝 하는지 같은 말로 이제 러닝이라고 하겠죠. 결국은 이것들을 찾는 방법인데 어떻게 찾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키워드가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겠다는 거죠. 옵티마이제이션을. 그래서 러닝 또는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러닝 또는 에스티메이팅을 하는데 여기 있는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 역시 세 가지 키 컴포넌트가 오브젝티브 펑션과 디시전 베리어블 언넌, 그래서 오메가 또는 B, 오메가로 같은 의미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컨스트레인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최소화하는, 그래서 오메가에는 일반적으로 그 AN에서는 오메가에 대한 컨스트레인은 없습니다. 어떠한 값도 다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에 해당하는 목적 함수가 있는데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그것을 로스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로스 펑션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하면 타겟 밸류가 있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프리딕티드 거의 에러를 메저를 하겠죠. 그리고 그 에러를 최소로 하는. 자, 그래서 보시면 타겟 밸류입니다. 그리고 x 값이 들어갔을 때 네트워크를 통해서 y 해시겠죠. 그리고 그것은 오메가로 파라미터라이즈 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메가를 썼고, 이 두 개의 에러 또는 로스를 다양한 형태로 여러 개의 로스가 있겠죠. 일단 여러분들은 그 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여기서는 전체 데이터, 전체 트레이닝 전체 데이터일 수도 있고, 미니 배치일 수도 있고, 그것을 최소로 하는 오메가를 찾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값을 비교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슈퍼바이즈 러닝이고, 슈퍼바이즈 러닝에서는 저희가 배운 것이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리그레션에서는 일반적으로 스퀘어드 로스 이렇게 해서 그 차의 로스를 그 에러를 제곱하는 것을 로스로 보았고,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여러분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시그모이드, 그다음 멀티에서는 소프트맥스, 그리고 그것은 그 probability의 곱인데, 곱을 하기 위해서는 그 수치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니까 로그를 취해서 로그 라이클리후드, 그렇게 뒤에서 지금 이것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어떤 형태로, 그리고 그것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것인데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통일하기 위해서 그 마이너스를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보시고, 그래서 굵직하게는 크게는 로스 펑션인데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스퀘어드 로스와 크로스 엔트로피를 주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브젝티브 로스 펑션을 디파인을 했고, 실제로 오메가를 찾아야 하는데 찾는 것은 저희가 아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활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에 줄어드는 미니마이제이션 할 거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의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것은 네가티브 그레디언트겠죠. 그래서 요것에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고 오메가에 관해서 그 다음 러닝 레이트 알파만큼 해서 오메가를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알파를 스텝 사이즈 라고 보셔도 되고, 다른 말로는 러닝 레이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차원에서는 이런 그림, 2차원에서는 이런 그림, n차원이면 n디멘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들 상상 어떻게 그 오메가들이 업데이트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쓴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ANN에서의 그레디언트 디센트인 거겠죠. 그래서 ANN을 보면 보시면 그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데이터에서 학습을 할 텐데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쓰겠죠. 그런데 자,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웨이트들인 거죠. 웨이트들, 이 화살표에 어사인된 웨이트들이 있어. 여기에 또 바이어스는 또 표시를 해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이어스까지 그 모든 것들 해서
x가 들어가면 오메가들로 바이어스를 포함한 웨이트라고 하겠습니다. 파라미터라이즈 된 어떤 함수가 될 테고 네트워크의 형태로 해서 y 햇 그 y 햇이 y와 가장 가깝게 라고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그래서 오메가 i로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는데 오메가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은 컴퓨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네. 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여기 뉴런이 3개이고 4개이고 2개가 있는데, 이 경우만 해도 여기서 12개가 나오고 여기서 8개가 나오고, 예. 그 다음 이것은 또 웨이트만 생각하면 바이어스면 플러스 4 플러스 2를 더해야겠죠. 예. 근데 지금 이 정도 구조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100개 500개 또 500개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오메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산을 이론적으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좀 그 알고리즘적으로 좀 스마트하게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ANN 구조에서, 그래서 ANN 구조에서 구조적인 어떤 제약 조건 컨스트레인트가 있는데, 보시면 뭐냐면 그 모든 오메가들이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독립적이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이 값은 이 노드의 값은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해서 나오고 이 값에 의해서 다시 이쪽으로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수학적으로는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그 composition of function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수에 함수가 들어있고 또 함수가 들어있고, 이 방향으로 보면 아시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여기서 어떤 뭐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체인 룰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체인 룰을. 예. 이 두 가지의 ANN의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이것을 계산하는 것이 계산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백프로포게이션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것에 대한 펀더멘탈한 알고리즘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메가를 찾기 위해서 ANN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쓸 건데, 그럼 이걸 그냥 이론적으로는 다 계산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오메가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에 대한 구조적인 특징을 살려서 계산하는 거죠. 그것을 하는데,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은 펑션들이 컴포지션 되어 있고 편미분 또는 미분함에 있어서 이러한 컴포지셔널 펑션이기 때문에 체인 룰이 되는 것이고, 이 체인 룰을 했을 때 잘 하는 다이나믹 프로그램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제가 좀 그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하나, 이 recursive 하다는 단어를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recursive 하다는 것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아이디어이고, recursive는 우리로 치면 죄기가 되는 죄기라는 것이 뭐냐 하면 솔루션을 같은 문제인데 작은 문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서브 프로블럼으로 문제를 우리로 하면 쪼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예가 뭐냐 하면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 죄기가 되는 것이고 이걸 리커시브 하다고 합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 리커시브 한 거에서 유명한 예제는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5 팩토리얼을 계산을 한다. 그러면 5, 4, 3, 2, 1이 정입니다. 그런데 5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걸 보면, 여기를 보면 이거 4 팩토리얼인 거죠.
5팩토리얼을 계산하기 위해서 4팩토리얼이 들어갑니다. 4팩토리얼을 계산하려고 봤더니 3, 2, 1, 3팩토리얼이 있습니다. 3팩토리얼 계산하려고 했더니 2팩토리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함수를 불러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블락 다이어그램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보통은 이런 함수가 있으면 f가 있으면 인풋이 들어가면 계산을 해서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기 함수라는 것은 함수가 들어가면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다시 자기 자신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르는데 작은 문제인 거죠. 그 작은 문제가 또 하려고 했더니 또 자기 자신을 부르고 무한 룹을 돌게 됩니다. 하지만 매 룹마다 사이즈는 작아지는 서브프로그램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방식으로 돌게 되면 무한히 돌기 때문에 제기 함수에서는 리커시브 할 때는 항상 브레이크아웃 때는 베이스 케이스를 꼭 명시를 해두어야지만 그 룹을 깨고 브레이크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풋이 들어가면 제기 함수는 항상 이것이 베이스 케이스인지 아닌지를 따지고 베이스 케이스에 해당하면 룹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아웃풋이 나오는 것이고 베이스 케이스가 아니면 다시 제기적으로 함수를 부를 때마다 또 베이스 케이스가 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면 그래서 이제 무한 룹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엇인지를 예시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목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인데 일단은 그냥 리커시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유명한 게 피보나치 넘버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보나치 넘버는 뭐냐 하면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 그 점화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1과 2일 때 1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F3을 계산하면 F2 플러스 F1인데 2와 1이 여기 있으니까 2가 되는 것이고, F4는 F3에 F2니까 3은 2가 되고 2는 1이니까 3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Fn까지 계속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피보나치 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리커시브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그 함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피보나치를 계산하는, 하지만 이제 n 값이 줄어들었죠. 이 또 불려지게 되고, 여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또 불러지게 되고 또 불러지게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분기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기적인 알고리즘으로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제목이 naive recursive라고 했는데, naive라는 것은 일단은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거죠. 순진하게 보면 피보나치라는 함수라는 것을 제가 피브 n이라고 했으면 n이 숫자가 들어가면 베이스 라인이 제가 F2와 F1이 1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라인인지를 먼저 체크하는 거죠. n이 1 또는 2가 되면 F1로 저장을 하고 밖을 나와버리는 거죠. 됐죠? 그리고 1 또는 2가 아닌 그보다 더 큰 수가 되면 F는 n-1 피보나치, n-2의 피보나치 F 이 함수를 다시 콜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처음 보시면 이게 좀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리즘적으로 구현을 할 때 좀 편하게 이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구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면, 이것이 구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이렇게 코딩적으로 하면, 그래서 좀 이렇게 사고하는 게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익숙해지시면 상당히 유용한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현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것은 동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좋은 것이냐, 좋다는 것이 의미가 뭔지는 좀 따져봐야겠지만, 한번 살펴보면 FN을 계산하기 위해서
fn-1과 fn-2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fn-1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n-2와 fn-3이 필요하고 n-2를 계산하기 위해서 n-3과 n-4가 계산이 필요한데 계속 더 내려가겠죠? 내려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먼저 계산하고 계산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이 밑인 여기서 또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이. 그래서 이 값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브 리커시브는 다시 그 연산을 반복하게 됩니다. 값은 나오겠지만 그래서 작동은 하겠지만 알고리즘적으로 효율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한번 계산한 것은 또 계산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에 대한 것이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Memorized Recursive 이게 뭐냐 하면 이걸 계산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 여기 와서 또 계산을 할 때 먼저 계산이 그 이전에 계산이 되었으면 그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는 것이고 계산이 안 되었으면은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것을 그래서 메모라는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함수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체킹 포인트가 있는 거죠. 첫 번째, n이 메모에 있으면 메모라는 것이 처음에 비워져 있지만 피보나치를 하나 계산을 하고 나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의 값을 넣어 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메모에 그 값이 있으면 계산이 된 거니까 그 값을 리턴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은 계산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처음 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로 내려오고 베이스라인 그렇지 않으면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계산을 하고 나면 그 값은 n에다가 메모리에 넣고 그리고 리턴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점이 이것은 그 처음 불려졌을 때만 계산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불려지면 그때는 메모에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고 있으면 계산을 하지 않고 그 값을 리턴을 할 거니까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 시간이. 자, 그래서 리커시브라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고 하지만 나이브한 리커시브 방법은 좀 그 속도의 연산을 중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로스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Memorized Recursive 메소드가 좀 더 빠르게 연산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DP라는 것은 리커전과 메모라이제이션이 결합된 메모라이즈드 리커시브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그 이 네이밍이랑 그게 좀 잘 전달 그 매칭이 잘 안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셔서 메모라이즈를 하기 때문에 서브 프로블럼에 계산을 했던 것은 다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DP 방법이 메모리가 있고 리커전이 있는 것이 어떻게 그 ANN에서 오메가를 찾기 위한 이것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